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 정리 잘 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정리가 되셨다면 이번은 제1과목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제5장 산업재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앞에서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 파트는 산업안전기사와 겹쳐지는 중복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에서만큼 광범위하게 사실 출제가 잘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실기까지 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제 별표 있는 내용들 위주로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상해 종류 재발생 형태도 산업안전기사에서는 별표 3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었지만 산업위생 파트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전체적으로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인리 이론입니다. 우리 산업안전기사 공부하신 분들도 하인리 이론은 굉장히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었죠. 산업위생에서도 간혹 요 하인리 이론이 출제가 되어서요. 한번 같이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인리가 사고가 발생되는 도미노 5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미노라는 건 연계되어 있는 거죠. 막대기가 하나 넘어지면서 이게 넘어지면서 앞에 막대기를 쓰러뜨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재해가 발생된다.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고 발생 도미노 5단계 또는 사고 연쇄성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요. 선천적 결함입니다. 선천적이다라는 건 타고난 거죠. 누구나 가진 결함이죠. 그죠? 사람으로 치면 유전적 결함. 사람은 누구나 타고날 때 피곤함을 느끼고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러한 결함이 있죠. 사회 환경적인 결함으로는 하루에 수도 없는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공장의 기계에서 사망사고가 나지만 이러한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적 결함이 있다. 그죠? 이게 선천적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개인적 결함. 내가 오늘 집에 굉장히 일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나만 가진 결함이 개인적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죠.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라서 인적 결함이다 라고 하고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죠. 요거는 물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고를 일으키기 전 단계잖아요.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직접 원인 2가지를 적으시오 하면 첫 번째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결함, 두 번째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결함 2가지밖에 없죠. 그죠? 사람이 잘못하거나 기계가 고장났거나 이 2가지만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잘못하거나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요.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 또는 상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하인리가 말한 사고가 발생되는 연쇄성 5단계, 도미노 5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사고, 상해, 이렇게 재해 또는 상해 5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였고요. 하인리가 이번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단계를 말했습니다. 사고 방지 이론 또는 사고 방지 5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가 회사에 가니까요.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팀도 있어요. 또 돈을 관리하는 회계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생산부 다 있는데요. 안전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람을 뽑자. 그죠? 일할 사람이 있어야 안전이 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뽑자. 1단계 안전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요.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안전조직 구성하고, 안전활동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조직, 사람을 뽑았다, 그죠?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의 발견, 요거는 사람을 뽑았죠. 위험을 발견하자, 그죠? 우리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어디에 있나 발견하자, 사실의 발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공장은 프레스 제일 위험하다. 그죠? 자, 이렇게 프레스 작업 위험하다 찾았다면 3단계는 그 작업을 분석, 그죠? 위험을 분석해서 뭐 하냐면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사실의 발견 단계에서는 작업 분석, 점검, 사고조사,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한 작업을 찾아냅니다.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에서는 그 작업을 이제 사고 원인, 경향을 분석하고요. 작업 공정 분석하고 사고 기록, 관계 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 조건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요. 4단계는 시정 방법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정 방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대책이 되겠죠. 그죠? 대책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개선하고요. 안전이 중요합니다라고 안전 운동도 전개하고 교육 훈련도 분석하고 안전 행정도 개선하고 배치 조정 규칙, 수칙, 제도 개선 이렇게 그죠? 분석, 개선을 해서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대책을 세웠다 그죠? 대책만 세운다고 안 되죠. 이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3E를 적용합니다. 자, 3E가 뭐냐면 education 할 때 안전교육, engineering 할 때 안전기술, enforcement 할 때 안전동력 세 가지가 3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단계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인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1단계로 사람을 뽑자. 1단계 안전조직. 뽑힌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을 발견하자. 2단계 사실의 발견. 위험 작업을 발견합니다. 3단계 그 작업을 분석하자. 분석하면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4단계는 대책을 세우자 시정 방법 선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단계는 이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3E를 적용하자 했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가 3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사고 빈도 법칙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하인리 이론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하인리가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라는 사고 빈도 법칙을 말했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1과 29와 300을 더하면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중상이나 사망 1이 되겠죠. 그죠? 자, 경상에는 29건, 그 중에 가볍게 다치는 경상에는 29건이고요. 300건은 무상해 무사고, 무상해니까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고요. 무상해 사고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손실만 일어나는 사고가 300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거 문제, 확인 문제 꼭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통계에서는요, 재해 통계를 내는 방법인데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째, 재해율의 계산, 그죠? 실기까지도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재해율을 계산하는 거,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별표 3개였는데요. 산업위생에서는 산업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해율 계산만큼은 꼭 필기서부터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천인율입니다. 그죠? 자, 인율의 동그라미 할게요. 사람 인자죠? 비율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인율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람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이 올라가는 건 연천인율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밑에 거를 분모라고 하죠. 어미 모자, 그죠? 위에는 분자죠. 아들 자자. 엄마가 더 크죠? 그래서 밑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 그죠? 위에는 적은 사람입니다. 재해자 수.
근로자 전체 일하는 평균 근로자보다 재해자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밑에는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재해자 수고요. 천인의 동그라미. 1000명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은 1년을 뜻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천인율을 구하시오. 6개월 단위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6개월 단위의 천인율을 구하시오 하면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분에 6개월 동안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그래서 연간은 여기 연이 있을 때만 연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천인율은 밑에는 연평균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1000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공식은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그죠? 요거는 도수율의 공식을 배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풀어 설명하실 땐요, 이렇게 합쳐서 1번이 됩니다.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비율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 1000명 중에 재해자 수 비율이 바로 연천인율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00명인 A 사업장에서 1년 동안에 125건의 재해로 인하여 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인데 밑에 사람이 큰 사람, 분모다. 그죠? 평균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작은 사람, 재해자 수고요. 곱하기 1000명이라서 1000을 하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연이 있으니까 연평균 근로자 수분에 연간 재해자 수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연평균 근로자 수 5000명이고요. 연간 재해자 수 125명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단위가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게요. 재해율은 단위가 있다 없다. 아예 크게 빨간 걸로 적을게요. 전부 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율 또는 빈도율 넘어가겠습니다. 도수라는 건 도수, 빈도, 얼마나 자주, 그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도수율, 빈도율은 아까 연천인율을 빼고는 밑에가 사람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일하는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총 근로자 수다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 건수는 몇 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좀 많이 붙이자 6개 붙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율 또는 빈도율은 근로 총 시간수 또는 총 근로 시간수분의 제 건수의 수, 그죠? 곱하기 동그라미 6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이고 여기에 2번이 됩니다. 그죠? 10의 6승이 100만입니다. 그죠?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 비율이다. 되겠죠? 그래서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 근로시간 이제 계산해야 된다. 그죠? 근로자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 계산입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300일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총 근로시간은 8시간 곱하기 300일에서 2400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하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법적인 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2400시간 일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5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건의 재해로 인하여 15일에 근로손실 일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얼마입니까? 했고요.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연간 300일 근무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수율 공식부터 생각해 볼게요. 연천인율을 빼고 밑에는 전부 다 총근로시간수다라고 했죠. 그죠? 근로 총시간수, 총근로시간수 동일합니다. 그죠? 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50명이 일하는 총 근로시간 수는요, 5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1년에 300일 일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분의 그때 재해 건수는 3건이죠. 요거는 필요 없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곱하기 10의 6승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25고 뒤에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제 요거 되었다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연천인율 두 번째 공식이 있었다, 그죠? 자, 도수율이 주어졌을 때 연천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연천인율은요, 1년이죠. 1년에 한 사람이 2,400시간 일하잖아요? 곱하기 몇 명이냐면, 1,000명에 대한 거예요. 자, 1,000명 곱하기 1년에 2,400시간 하면 총, 요거는요, 도수율은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잖아요. 얼마를 곱해야 시간이 서로 같은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10의 6승이 얼마 곱해야 돼요? 2.4를 곱하면, 여기도 240만이 되고요. 여기도 240만이 되어서 시간이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도수율을 주고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할 때는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도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도라는 건 재해로 인한 재해의 강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기. 그죠? 사고가 났거든요. 강한 재해는 뭐냐면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 일수가 많을수록 강한 재해죠. 일을 못하는 날짜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강도율은 근로손실 일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식 볼게요. 강도율은 밑에는 동일하죠. 아까 도수율하고 동일하게 근로총시간수, 총근로시간수분의 재의 강하기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 근로손실일수입니다. 근로손실일수, 말도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절반만 붙이자 3개다. 이렇게 공식 기억하세요. 그래서 강도율은 총근로시간수, 근로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지지 않고 휴업일수, 자, 쉬고 있는 날이죠. 요양일수, 요양원에 있고 역시나 쉬는 날입니다. 그죠?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건 전부 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에요. 출근 안 하는 날이에요. 그죠? 출근 안 하는 날은요. 자, 365일이 100%잖아요.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출근하는 날은 100% 출근하면 300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 단위를 출근하는 300일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는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가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 해주셔야 되고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1년 근로시간 300일, 근로일수 300일을 꼭 해줘야 근로손실일수로 바뀐다. 이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근로손실일수 전체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사망이 1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됩니다. 그죠? 자, 사망하고요. 1, 2, 3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 7,500일입니다. 4급은 5,500이 되고요. 5급은 4,000이에요. 자, 7,500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5,500, 4,000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은 1,000이 줄어서 3,000이에요. 7급은 2,000이 아니라 2,200. 그죠? 8급은 1,500일, 8일로 기억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9급은 1,000일이 되고요. 10급 600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11급 400부터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 그죠? 몇 급이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간 총 근로시간 수가 10만 시간인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재해가 50건 발생했다면
하였습니다. 손실된 근로일수가 100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강도율은 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 총시간수가 현재는 주어졌잖아요. 10만 시간이다. 그죠? 분의 근로손실일수가 100일이다 주어졌고요.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계산 문제의 답을 적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험시 주의사항이라고 실기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함께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읽어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계산 문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라. 그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1이죠. 1.00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수는 정수로 표기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에서 조건을 줘요. 예를 들어,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죠? 자리까지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특별히 조건을 줄 때는 문제에서 주는 조건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정수는 정수로 그대로 표기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재해지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수율이 10이고 강도율이 2다. 종합재해지수 FSI를 계산하라 한다면 루트 10 곱하기 2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루트를 누르면 공학용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괄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10 곱하기 2 하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괄호가 안 나오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괄호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 10 곱하기 2는 이렇게 하시면 루트 10만 루트고요. 2는 루트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되죠. 그래서 값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문제는 계산기 써보시고 답하고 확인까지 해보셔야겠습니다. 뒤에서 기출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환상 강도율이 뭔가 볼게요. 자,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 평생 근로가 나오면 뭐를 붙여야 되냐면 환산을 붙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손실일수를 말한다.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 나옵니다. 이 근로자의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아,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환산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라는 근로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10년 근로했거든요. 근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동안에 10일의 근로손실이 있었어요. 근로손실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이 근로자가 평생 근로는 보통 40년이죠. 만약에 앞으로 30년 더해서 40년 근로한다면 며칠의 근로손실이 있을까? 이건 아직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환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B라는 근로자는 10년 동안 근로하면서 근로손실일수 2일이 있었거든요. 이 근로자가 40년 근로한다면 며칠의 근로손실이 있을까? 아무래도 10년 동안 10일 근로손실 했는 사람보다는 10년 동안 2일 근로손실 했는 사람이 근로손실이 작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로를 다 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뭐 해보자? 환산해보자.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거 한번 지우고요. 자,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 동일합니다. 그죠?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앞에서 1000이었으면은요, 뭐였냐면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요건 뭐였냐면 강도율의 공식이에요. 그죠? 자,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입니다. 근데 환산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평생 근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평생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적으죠. 요거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죠? 평생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이게 뭐죠? 환산 강도율이 됩니다. 그래서 천이 뒤에가 곱하기 1000이면 강도율, 뒤에가 평생 근로시간이면 환산 강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10만 시간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평생 근로시간 주어지지 않는다면 10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 강도율의 두 번째 공식 볼게요. 강도율을 주고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강도율은 곱하기 1000시간이었죠.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인데요. 법적으로 10만 시간 단위예요. 자, 10만하고 1000이 같아지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그죠?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를 뜻합니다. 자, 이번에는 환산 도수율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평생 근로한다 하면은 아직 근로를 덜 했기 때문에 환산해 봐야 된다. 환산을 붙여야 되죠. 그죠? 동안의 재해 건수다. 재해 건수를 묻는 건 도수율이죠. 그래서 시험에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없다 그랬다. 거의 없습니다.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환산 도수율을 묻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 도수율은요. 앞에서 우리가 도수율의 공식 한번 떠올려 볼게요. 도수율은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였죠. 총 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재해 건수 곱하기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그죠? 그래서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이 도수율이었어요. 근데 환산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뒤가 뭘로 바뀝니까? 네. 평생 근로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적인 평생 근로시간 아까 10만 시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산도수율 공식은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분의 도수율이죠. 제 건수할 때 수고요. 뒤에는 평생 근로시간 수, 법적인 시간 10만 시간입니다.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평생 근로시간이 12만이다 나온다면 그 시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말을 풀어볼게요. 요렇게가 1번이죠.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2번입니다. 재해 건수 비율이 환산 도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산 도수율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죠.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단위잖아요. 같아지려면 도수율이 동그라미가 하나 많죠. 나누기 10 해줘야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다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제휴율 정리했는데요. 저 나왔던 공식 5개 정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산업재해 대책 넘어가서 산업재해 보상에서 재해 손실비 종류 및 계산이 있죠. 요거 하나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총재해 비용은 재해로 인한 총 손실 비용은 하인리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다라고 했습니다. 직접비라는 건 치료 그 다음에 기타 급여죠, 그죠?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 장애, 간병 급여하고요. 직업재활급여. 그 다음에 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이렇게 돈이 직접 나가요. 얼마다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직접비고요. 간접비는 보이지 않는 손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숨어있는 손실비가 4배나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손실비는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기계기구 손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인데 비율이 뭐다? 1대 4이다.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스스로 한번 보시고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대책 이런 부분도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죠?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인리가 사고 연쇄성 이론 그랬죠?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있고요.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예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가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인리의 5단계 보면 사고 다음에 재해. 재해라는 건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손실은 일정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손실이 크고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손실은 우연히 발생된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고 결과 생기는 상해 종류나 정도는 다시 말하면 손실은 어떻게 발생된다? 우연히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손실은이라고, 그죠? 파란 글씨로 손실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가 말한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첫 번째,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예방 가능의 원칙.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건데요. 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대책이 있다는 거다, 그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있다. 선정되어야 한다, 그죠?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사고의 결과 손실은 어떻게 발생된다? 우연히 발생된다. 손실 우연의 원칙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과목에서 앞에 내용보다는 사실 뒷부분에 우리가 고시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느낌이 있었지만요. 양을 많이 줄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너무 욕심을 다 내고 100% 암기하겠다면 공부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범위를 줄여드리는 역할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읽어야 될 부분, 스스로 정리하셔야 될 부분, 실기까지 꼭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반드시 단원 예상 문제 꼭 풀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중간중간에 한 과목 정리 끝났죠? 교재 뒤편에 보면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2과목 넘어가면 1과목 벌써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틈을 이용하여 1과목의 내용 핸드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